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할 때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어제 우버 마지막 두 콜, 이분이 이제 우버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우버 하시는 분들 돈 어떻게 버나 그때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가끔씩 우리가 출장 가고 하면 공항에서도 이용하고 우리가 뭐 렌트카를 안 할 때는 우버를 이용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수입원이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두 콜을 뛰셨대요. 35마일 넘게 뛰었는데 돈이 너무 쬐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봤더니 이런 된장 그래서 해도 정말 너무하다 이 얘기죠. 여기 작아서 제 옆에 좀 크게 출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두 명의 손님을 받은 거예요. 두 개 합쳐서 35마일인데 한 사람한테는 27불 70일이 왔고 그다음에 20불 56이 왔는데 이 커스터머 프라이스가 이렇게 됐던 얘기는 팁을 못 받았다는 얘기 같아요. 팁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토탈로 US 달러로 48불 27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플랫폼, 우버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떼간 게 얼마인가 하면 서비스 피가 27불에 대해서 18불을 떼갔고요. 이 20불에 대해서는 11불을 떼갔어요. 그래서 토탈 48불에서 30불을 떼간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62%가 나오는 거예요. 62%가. 야, 저 해도 너무한다. 그죠? 제가, 어, 우버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이게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 양쪽의 플랫폼의 양쪽, 그죠? 양쪽에 이제 패신저와 드라이버를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낮은 레이트로 했는데 완전히 이제 플랫폼이 장악이 되고 나니까 수수료를 계속 올려서 60% 이상을 받아가니까 야,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감가상각 생각해보고 이분이 35마일이니까 갤런당 많이 달려봐야 25마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갤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거라고 35마일 달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뭐 캘리포니아 쪽이다 그러면 10불은 또 기름값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48에서 30을 빼면 18불인데 거기서 10불 빼면 8불 번 거예요. 8불을 벌었는데 그 자동차에 35마일만큼의 감가상가, 타이어도 닳고, 그죠? 엔진 오일도 쓰고, 그것뿐입니까? 운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때요? 35마일이면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은 달린 겁니다. 그죠? 손님 태우러 가는 시간, 태워서 가는 시간, 그 다음 손님 받는 시간, 오며 가며 생각해 보면, 야, 이거는 정말,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마존이나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모노 플랫폼 형태고 우리는 멀티플 플랫폼, 듀얼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멀티플로 가서 언리미티드로 간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독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버만 그러겠어요? 아마존은 벤더들한테서 안 뜯어가겠냐고. 프라임 고객들한테 무료로 배송한다라고 하지만 그 제품값에 다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또 결국에 밴드들한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는 출장 가면 에어비앤비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그 우리가 묵는 그 집에서 그분들이 그 돈이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우버에서 빼가듯이 에어비앤비에서 또 빼간다고. 그래서 플랫폼이 강화될수록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 공급하는 사람과 공급받는 사람은 예속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창업자분들께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인 심지어 이민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우리에게까지도 성공의 기회가 왔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덕분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만약에 우버나 아마존이나 에어비앤비가 하듯이 우리를 수단으로 삼아서 아메이의 성공의 수단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그렇게 해서 했다면 지금같이 됐겠냐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점점점 수수료 퍼센트를 끌어올려 가고 해서 회사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아메이는 해가 갈수록 계속 새로운 보너스를 만들어 주잖아요. 저는 이 아메이 마케팅을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제가 진짜 큰 감동을 받는 게 이 아예 그 어프로치의 컨셉 자체가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진짜 큰 소리로 목 놓아서 얘기를 하고 싶고 사업 설명 첫 페이지에 우리 나오는 현금 흐름 4분면 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설명할 때 플랫폼 비즈니스 개념으로도 설명하지만 우리의 사업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우리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사업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갖추는 방법에 있어서 직접 구축하는 전통적 기업체나 돈을 주고 사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현실적 대안으로서 아메이를 얘기를 하죠.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프랜차이즈 쇼에 다녀왔어요. 프랜차이즈를 제가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떤 분이 프랜차이즈 쇼를 가는데 우리 뉴저지에서부터 같은 교회 다녔던 분이 저보다 아틀란타 먼저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프랜차이즈 쇼에 가는데 같이 좀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웬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렇게 참가를 해서 큰 공간에서 많은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평생 그런데 구경 안 가보다가 한번 가보니까 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들 거기에 이제 한국 기업 뚜레쥬르도 와 있었고 주로 보니까 외식 업체들 먹는 거 그다음에 커피 뭐 피자 뭐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의료 쪽 의료 쪽도 있었고 또 뭐 무빙 그러니까 지금 시대 이사하는 거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의 어떤 트렌드가 거기에 프랜차이즈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분한테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로 진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다 들어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랬어요. 진짜. 예. 야, 기본적으로 그 프랜차이즈를 내가 하기 위해서, 그걸 따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도 몇십만 불씩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이 개런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몇 스퀘어피트 이상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모든 걸 충족했을 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 전 재산을 꼬로박고 누군가의 개인이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나마 성공한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서 안정되기엔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그때 프랜차이즈 쇼에서 가서 봤을 때는 크고 작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구경 가서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영세한 자영업자 형태의 비즈니스를 생계형의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메이 비즈니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네, 그 어떤 제약도 없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몇 스퀘어피트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몇 달이 뭡니까? 3개월, 6개월 내가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그 프랜차이즈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은행 잔고까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요구한다고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아메이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꿈이 있냐는 거지. 꿈이 있으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내가 해야 될 일들, 미팅을 사수하면서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아무리 고객이 많고 회원이 많아도 내가 고용한 직원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내 매장이 필요가 없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의 컨셉을 퍼스널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아까 플랫폼 비즈니스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죠. 또 하나의 컨셉으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를 퍼블릭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암웨이 비즈니스를 퍼스널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person to person, 사람과 사람이 학습을 통한 복제를 만들어내는 맥도날드에서 똑같은 맛의 햄버거를 찍어내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메이 회사 제품 마케팅에 대한 매니아가 되고 우리 같은 매니아를 복제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아까 얘기한 그 프랜차이즈 쇼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프랜차이즈를 샀어요. 내가 영업을 잘했어. 야, 당신 훌륭합니다. 당신 뎁스로 프랜차이즈를 한번 내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권한은 본사의 독점권입니다.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person to person에서 무한대의 프랜차이즈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독점해서 당신은 몇 단계까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이를 흉내내는 다단계 회사들 중에서는 위스로 몇 단계, 뎁스로 몇 단계. 그러니까 너는 프랜차이즈 몇 개까지밖에 못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그게 없잖아요. 꿈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열정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무한대로 늘려갈 수 있는 사업. 아무런 리밋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 비즈니스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면 아메이 사업만한 일이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온 이 축복, 세계 최고의 사업의 기회가 나에게 왔고 내가 이 일에 우리 스스로 각자가 그만큼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함께 공유해 간다면 그분들에게도 이 좋은 기회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퍼스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100년 대계의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도전해 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